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대학의 장유희 교감님께서 노인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노인강령. 우리는 사회에서 사회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을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네, 뜻을 같이 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고령군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백원치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참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군수님이 오늘 특강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국민을 위하고 또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군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군수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하는데 잘 들으시고 우리 군수님께 많은 응원을 하고 또 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또 노인의 회관에 가서 또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령군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변표 학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해서 저는 이래서 말씀드릴게요. 세수는 세포대 얘기 아시죠? 세 군수님 오셨으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들으시고 우리 군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노인의 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항상 저희 고령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 대학에 특강을 해주시러 오신 이남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게 추천한다고 하고 제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빨간색이죠. 여기 오늘 학생들이니까 제가 오늘 선생 아닙니까, 그죠? 선생한테 눈 뜨지 말고 요 넥타이 빨간색 쳐다보면서 저하고 눈 좀 맞추자고 제가 이걸 빨갛게 내고 왔습니다. 군수라고 별거 아닙니다. 오늘 군수의 특강은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냥 재미나는 얘기하면서 한 30분간 어르신과의 어떤 그런 인생을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제가 갖겠습니다. 여기 최고 나이 많으신 분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80 넘었죠. 지금 80 넘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자 평균 나이가 86.5세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2위.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1년 더 삽니다. 87.6세. 남성분도 세계 2위에 80.5세입니다. 일본이 81.6세고. 그래서 이제는 내 나이가 얼마냐? 80 넘으신다 하면 안 돼요. 100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또 그렇게 사셔야 이제 내가 좀 살았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90 넘었다는 얘기도 별로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이제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군수로서 어르신을 모시고 또한 행정을 하는 게 하나의 큰 보람이고 하나의 군수로서 해야 될 첫 번째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정책이나 이런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몸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만이 어르신들이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 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는 노후는 내 혼자가 아니고 주변과 더불어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다가서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보다도 상대방이 더 잘났습니다. 상대방이 훨씬 정말 멋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이가 드실수록 주변과의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셔야 돼요. 내 혼자 생활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얼마나 적적합니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나가서 손잡고 운동하러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다. 그래서 늘 주변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잘났다 하면 안 됩니다. 참 당신 멋지다. 당신 정말 좋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편해집니다. 그렇게 사셔야만이 남은 인생이 정말 제대로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어떤 보람스러운 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가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먼저 다가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줄 때 군은 편안해지고 군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고령을 제대로 한번 정말 살기 좋은 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게 군수의 꿈이자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어르신들 저 옛날 생각나죠? 제가 군함의 막내입니다. 참 식구 많죠? 제가 군함의 막내로서 때로는 참 먹을 것 없이 고생도 했지만 때로는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군함의 막내니까 누나가 울려서 위에 형이 불 까매.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저 모친이 제하고 조금 닮았습니다. 모친이 아흔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때로는 그 어떤 부모님의 자리가 아직까지 짠그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밑 세대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 자식도 남 자식과 똑같습니다. 내 자식은
나무 자식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프고 누워있으면 맨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내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겠죠. 시간이 길어지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왜 내가 어르신들이 말씀드리냐? 자식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안 아파야 되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자식들이다. 내가 아프면 다 떠나없어요. 병원에 집어넣고 죽기를 바라요. 그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먼저 챙기고 내가 조금 아플 때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작은 병 안에 큰 병 없습니다. 돈 아끼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돈은 마음껏 쓰십시오. 뒤에 코주머니에 꽂고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게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먼저 있던 자리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다른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식 절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매일 생활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참 이게 후회스러워요. 그때 어떤 그런 상황을 봐서 제가 못 살아서 아이를 하나 낳은 게 아니라 여건이 해서 그런데 그 녀석한테 제 재산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큰 재산은 없지만 저는 누구한테 이런 공포를 하죠. 먹고 나오면 대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다. 그 후로는 내 멋지게 쓰고 갈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저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다가설 때 내 노년은 살아있는 인생은 아름다워진다. 요새 노래 유행가 말이 있죠.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을 한번 머릿속에 싹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욕심도 없지 않습니까? 큰 욕심 없이 그냥 내 몸 건강하게 내 인생이 어떤가 때로는 그걸 다 한번 쳐다보시고 내 얼굴에 구찌뱅이 다 바르고 때로는 염색도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밝은 옷을 입고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우리 바깥 어르신들은 때로는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옛날에 입었던 정말 좋은 옷들도 꺼내서 한 번씩 입어보고 그 옷 앞에 서서 내 모습도 한번 비춰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 그걸 보고 외치는 게 있다. 맨 처음에는 네가 최고 잘났다. 그래서 내 스스로 긍정하고 출근을 한다. 요사이는 그거를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웃어서 다가올까? 어떻게 내가 잘 웃어서 편한 웃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 웃는다. 웃는 연습을 해서 가장 이 모습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웃음을 머리에 기억하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거다. 내 자신이 못나고 아주 천박국으로 생각하면 상대는 날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나면 마스크 해제다. 곧 이제 지금은 금도사항이 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곧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우리 바깥 어르신들은 옷도 한번 멋지게 입어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늘 방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또 일부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게 노예의 하나의 정말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이가 드실수록 어린애스럽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다. 그런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게 오랜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그런 시각들을 많이 하셔요. 이제는 그렇게 마십시오. 현재의 현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엄청 변해가면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은 돌아가는 대로 놔두시고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현실을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간섭 안 하시면 좋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섭 안 하세요. 그냥 내 편하게 그래 너희들 세계가 있으니까 너희들 세상대로 살아. 나는 내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만의 이런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터지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꺼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건가 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 한 30분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르신들 뭐 아시죠? 뭘 생각하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다 드시고 딱 일어나시면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몸을 뒤척이고 일어나자마자 이 시간에 물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10분간 15분간 몸을 풉니다. 풀고 따뜻한 물 한 잔 물을 목을 딱 하면 축에 넣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운동을 가죠. 갔다 와서 따뜻한 물에 목덜미 같은데 피로를 풉니다. 해서 아침에 출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서는 또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먹고 나면 꼭 변을 한번 봅니다. 아침에 억지로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은 따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꼭 화장실 가시고. 우리 경상도 사람이 참 말을 많이 안 하죠. 또 많이 웃지를 않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요. 억지로라도 웃어서 상대방이 억지로 웃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머리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머리에 있는 찌꺼기가 싹 다 빠집니다. 억지로 웃으세요. 웃으시면 머릿속에 있는 게 새롭게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웃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반갑다, 야야. 하고 손잡고 웃고. 그게 참 좋다. 어지간하면, 때로는 나이가 드셔도 책을 한 번씩 보세요. 책을. 지나가는 거, 간판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간판 한번 쭉 쳐다보면서 읽어보고, 또 지나가다 글씨 있으면 읽어보고, 억지로라. 그냥 생각 없이 멍하니 가시지 마시고, 지나가다 어디 가면 글씨가 있으면 저 글씨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아, 저기 간판 이쁘게 달렸네. 아, 저기 뭐 식당이 서 있으면 저거 뭐 하는 걸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셔야만이 머리가 늘 회전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침이 옵니다. 지나가다 억지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간판 읽어보고. 그렇잖아요. 또 버림분 노인의 사이단체. 이런 걸로 지나가다 그냥 읽으세요.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도 읽고. 이런 게 습관을 지키자.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거창하지 않다.
지나가다가 탁 발이 걸렸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라. 왜 내가 넘어졌을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넘어지도록 하는 게 아이디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머리는 늘 돌아간다. 길에 미쳐져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글씨가 보면 글씨 있고, 지나가다가 간판이 있으면 간판 이쁘게 달린 거 눈으로 보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아, 이쁘다는 걸 느낄 줄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라. 우리 경상도 사람이 가장 큰 단점이 속에는 많은데 끄집어내지는 못해요. 남한테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며칠 얘기했죠. 너 잘났다. 너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편해지면서 상대방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게 잘 되냐라고 우리 어르신 생각을 하시는데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저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걸어가면서 집에서 걸어서 출근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를 하고, 아침에 먼저 가면 직원들 보는 앞에 먼저 인사합니다. 그게 뭐 건수라고 오흑하고 인사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직원들 보는 앞에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죠. 군수라고 딱 문 닫고 그래 하고 고기만 끄떡끄떡 하면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인간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서로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주고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꼭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어르신들이 대신 우리 군에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 노인당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같이 즐기고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남은 인생은 정말 재밌게 보내자. 재밌게 먹자. 재밌게. 즐겁게 재밌게. 먹는 것도 재밌게, 노래 부르는 것도 재밌게, 늘 환한 웃음으로 상대를 받아줄 줄 알고 내 마음을 줄 줄 아는 그런 환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으로서 중심 잡아주시고, 어르신들이 또 오래 사셔야만이 고령에 대한 애착을 하나로 더 가지실 거 아닙니까? 또 고령에 대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묻힐 땅이니까 더 사랑을 갖고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일어나서 그래도 이불이나 떼고 나름대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누워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모든 걸 동원을 다 하십시오. 이부자리에 누워있어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인생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군수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늘 집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어떤 생활에 어떤 여유를 갖고 생각의 여유를 갖고 사실은 참 좋다라고 어르신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것이 어떤 건가하고 하나씩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엄청 빨리 갑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눈 뜨면 한 달에 후딱 가고 숨 쉬고 밤새걸 먹고 나면 1년에 후딱 가버려요. 그럼 나이는 올해부터 6월달부터는 2살 적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윤석열 이게 잘 만드는 건데 나이를 2살 깎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생일이 늦은 사람 2살 깎입니다. 다른 사람은 1살 깎이지만 이게 뱃속에서
나이를 먹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바꿔야 돼요. 그죠? 이제 나이가 묻거든. 나이 얘기하지 마이소. 근데 100세 넘어야, 내 나이가 이제 100세 넘었다 말씀하시고, 지금 뭐, 내가 80 넘었니, 90 다 되니, 그 얘기는 하지 마이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우리 안 어르신들은 86.5세입니다. 대단하죠. 86.5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사실은 평균 나이니까, 이제 누가 나이 묻거든, 아직까지 나이 묻지 마라, 가야지. 그래야만 흘러가는 세월도, 지나가는 시간도 붙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가는 데는 놔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기 있어. 그게 최고의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늘 어르신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함께 하면서 하나씩 제가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나름대로 결과를 주시면 제가 다는 해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제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남매의 막내로서 나름대로 어르신 모시듯이 그렇게 잘 모셔가면서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나를 분수도 뒤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백은치 노인회장님 오늘 또 먼 곳에 오셨네. 심우준 노인회장님, 웃음의 노인회장님, 장렬히 우리 교감님이죠. 그리고 우리 유병규 교장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학장님 감사합니다. 저 교수입니다. 그죠? 네 계신 대학생이고 저는 교수예요. 교수만 꼭 필요해 됩니다. 제가 했는 말 이렇게 다 하고 늘 지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절대 험담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간에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잘났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뒤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웃음 많이 웃으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님 강의 짧지만 또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군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국민을 위하고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하시죠? 남의 말 좋게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많이 웃고 노인을 잘 즐기다 가자. 그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큰 박수 한번 더 치십시오. 그래 살아야 돼. 네, 군수님에게 저희 노인회 잘 봐달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밖에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학생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곧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예, 2교시에는 저희 유병규 학장님의 그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면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군주님이
쫓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새봄 아닙니까? 새 사람에다가 우리가 또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만나는 축복, 사람 만나는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연세에 나올 때도 있고 나오시는 모습이 진짜 밝습니다. 지금 굉장히 밝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학생을 맡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학생을 맡고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모습이 아니에요. 좀 조용하고 말 적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말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만 하신 말씀 계시면 조용할 때 하시고 그래서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좋고 아까 우리 군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그 문화가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거 어디 이걸 맞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젊은 사람을 내가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구에 가는데 우리 개성학교 동창회 사무실을 볼일이 있어가지고 600번 타면은 서무시장으로 간다고. 아, 그 차 오래 걸립니다. 근데 차를 타니까 좋아요. 타고 내리고 봄 기운에 즐기고. 그리고 옛날에 그 서무시장 가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고 저는 국민학교 여기 나오고는 대구로 가봤어요. 대구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히 서문시장은 제가 그 각진동 이거 말입니다. 지금 냄비우동.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그게 고급인데 그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서문시장에 돌아다니니까 신기했어요. 떡볶이도 있고 국수도 있고 서문시장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옛 추억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나가면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재밌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하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가니까 서문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서문 카페. 카페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요즘 취미가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보다도 냄새 맡고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들 모습 보는 그게 큰 낙입니다. 딴 사람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아니 국수 먹었어요. 친구분하고 국수를 먹는데 국수가 4,000원인가 6,000원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 값이 5,500원.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카페 가서 커피를 시키면 뭘 시키냐고 물이길래 제가 이때까지는 아보카도를 먹었거든요. 그걸 먹었는데 오늘은 서구 카페에 왔으니까 내가 그 커피 중에 제일 아메리카노 최고 아닙니까? 그지? 사실 그게 엄마 커피입니다. 제일 좀.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그릇 시키고 대신 부탁을 해서 좀 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서문시장 파는 그 과자, 옛날 과자 많이 팔는데 거기에 반 과자를 500원 주니까 한 끼를 주셔서 다 주고 3개만 주고 이어갔어요. 3개는 다 던져주고 그걸 들고 가서 찻집에 가서 그거 먹고 커피 마시고 그거 붓고 커피 마시니까 거기 이제 카페 그 젊은 사장이 커피 값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다 내줘.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거 사진 찍어놨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그래서 돈은
줬는데 결국 안 받더라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너무 부담스럽죠? 어떻게 살까? 제가 어제 충격을 받은 게 저보다 나이가 3살 적습니다. 여기 자매장한테 여기 오면서 얘기해. 어제 그 버스 두 번 만났어. 606번 버스. 근데 2년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3살 적고 내가 문화원장 할 때 내가 문화원장 시켜줬고 나한테도 잘하고 한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오, 충격을 받았더니 아니 옆에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 우리 실망 안 합니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누구 중국은 제대로 안 이기고 피할 자 있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감소하고 즐기고 저하고 어디 가셔가지고 다들 대접하시다 하지 말고 잘 웃어주시고 있어주지. 제가 사람 잘 못나요. 몰라가지고 인사를 해도 잘 못 보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한테 말을 좀 걸어주시고 내가 그 기학교에 학생이다. 그러면 제가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박태권이죠. 후보에 말든 이사장. 어제 모씨가 전화가 왔어요. 아까 제가 카페 좋아하다고 그랬죠. 가는데 일항으로 가더라고. 일항으로 카페가 어디거든. 야, 저거는 훌륭하시네. 그래서 그 카페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산소가 우리 선조도 산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정도 산소도 바로 그 옆에 있고 하는데 제가 그 카페가 생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정신 나간 사람인데 저 꽃다기 쪽에 누가 크게 물어오겠노.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집안 나와서 물어봐. 그 카페가 선나는 거 있다고. 제가 가니까 하나 보니까 아이고 저 아직 가지 마있어. 그 가면 막 빛이 나옵니다. 혼란스럽다는 게. 정리도 아니고 뭐 이래 얘기를 해. 근데 어제 나를 며칠 전에 나를 데리고 간 분이 소개를 하는데 도진에 있는 박용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용. 그래서 내가 박동원 씨가 그 종교 일을 많이 하길래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놔서 가니까 나와서 기다리더라고. 아이고 가보니까 카메라를 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카메라 다 갖다 놓고 대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 장사에 묻겠다.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아까 그 장사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길이 좁더라고. 길이 좁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남의 축복 이걸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시면 멀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장회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원하는 사람이 한 두세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다 아실 텐데 제가 곧 풉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뭐 풀어놓고 가긴 가요. 제가 이제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로에 가면은 월강사가 있습니다. 월강사. 제가 이거 한문 이거 위에 보면 나라 막힌 글자입니다. 월강사에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월강사에 가면은 월강리가 있습니다. 야로에. 그렇죠?
야로 건반에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근데 월간이라는 말은 이 인연이라는 게 연이라는 게 만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대가야국에 인해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해왕이 있었는데 대가야라고 하는 이 고령말입니다. 고령이니까 이 고령의 나라가 동쪽에는 낙동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김유신 장군을 하는 사람이 딱 버텨가지고 있죠. 신라가 있죠.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김해라고 하는 그 김해 가야권 중에 제일 큰 형제는 김해 가야가 다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진출을 못해요. 그러니 대가야가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또 전쟁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 가야는 신라편 들다가 또 백제편 들다가 요즘 말하면 아주 비굴하죠. 살기 위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데 그러다가 백제편도 못 들고 신라편도 못 들고 어쭝쭝하니 되니까 이 가야가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때 인해왕이 신라에 이제 서문을 보냅니다. 뭐 한국 자기에 보면 뭐 꽁기리가 흰 꽁기리가 뭐 7가지 그림은 모르겠고 작은 서구를 보내가지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래서 인해왕이 신라 진영왕 쪽에서 이제 이찬 비조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찬 비조고의 동생이 딸이 명확히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략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동계 이름이 월광입니다. 월광. 그런데 이 백제하고 가야하고 가까워가지고 저 관상 전투에서 혼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가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백제한테 붙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백제하고는 또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힘이 강하니까 신라에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이제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데 신라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야 이 놔두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때는 김해 가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김유신은 김해 윤리이고 그래서 이사부 장군 혹시 기억납니까? 신라 장군 이사부 하면 노래 나오는데 이사부 장군이 신라에서 굉장히 큰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사부 장군은 앞세워 가지고 김사다함이라고 하는 화랑을 붙여가지고 대가야 정부를 나와요. 도저히 대가야를 놔두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막 무력으로 이거 부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가야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 가야 유민들이 납질 신동을 지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신라 이사부가 너는 월간 이제 그 마지막 패자가 월간입니다. 너는 우리 외손이니까 죽이지는 안 하겠다. 다만 너는 살기 위해서 중직해라. 절에 가서 절을 취하라. 그래서 그 보면 월강리라고 하는 야로에서 딱 보면 월강리가 있어요. 위에서 조금 가면 이제 그 산 밑에 조그마한 월강사지가 있습니다. 저는 몸하고 빛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월강은 죽지는 안 합니다. 죽지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헤어지고 죽이고 항상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지어져서 월강은
지금까지 저 마이테리하고 비슷하게 되어진 전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을 가보면은 어디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철씨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경주철씨 지적은 누굽니까? 최충 선생 아닙니까? 최충 선생이죠. 최충 선생은 어디 사람입니까? 신라의 대유학자입니다. 이름이 있는 유학자인데 이분은 해인사에 살았어요. 해인사에. 왜 그분이 그 해인사에 살았는 거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래 제가 쓸데없이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군수님 차 먹고 좀 성경 먹고 뭐 이래 가는데 저는 책 보는 일입니다. 책을 보니까 최충원 선생의 형님이 해인사에 성경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난다는 거 이게 보통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은 장선생하고 저하고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학생으로서의 만나고 군수로서 만나고 가약 이민으로 만나고 이러면은 이용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 정말 저 사람하고는 안 되는 악연이 있어요. 그 악연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민족은 너무 힘든 민족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푼돈 모으고 우리 생활민국 그래야 되거든요. 돈도 푼돈 모으고 우리 돈들이 이런 거 모아가지고 푼돈 모아가지고 말금고를 만들었는데 시중은행을 문턱을 갖추게 한 큰 공로자가 세모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막 어렵게 사니까 모으는 것만 알고 쓸 줄은 몰라. 그런데 지금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조금 없지만 좀 쓰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잘 쓰는 데는 커피 사는데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커피 정말 다 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 아무리 어려워도 커피는 사드릴게요. 거기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게 만나니까. 우리가 이 좁은 세상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어렵지만은 이 나라의 구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문시장 가니까 너무 추억이 많아가지고 한쪽 곳에 가가지고 뭐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대가 변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 없는 것 해도요. 버릇 없기만 합니다. 다 예의 지킬 줄 알고. 완전 미모 있어요. 미모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 중에 악인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조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임금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이 포상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떻게 부모 간 나라의 국왕이 어떻게 저런 처신을 하는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 선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기억 잘 안 나시죠? 인민하나 납니까? 이순신 장군 압니까? 이순신 하면 잘 아실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임금이 선조입니다. 선조. 그분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신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런 임금이 선조인 것 같아요. 이 어른이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 드라마 나와서 아시겠죠? 광해군이 어릴 때 그때 중국 놈들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 요 우리 조선은 지고 흔들라고 딱 오고 간섭 다 했거든. 그 아들 하나 딱 잡아가지고 불모로 중국에 때려서 나왔거든. 선조의 아들 강해가 거기 가가지고 이 나라 자주국과 뼈저리게 체험을 한 왕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선조는 겁이 많아가지고 저 위주로 도망을 가거든요.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그 역사 조금 아시는 분
일본 사람이 부산 와가지고 서울 며칠 만에 함락했겠습니까? 며칠 만에? 대략 지금 부산 서울까지 걸어가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일주일도 걸리겠지. 옛날에 그 한양에 그 과가 가면 뭐 한 잔씩 하고 뭐 그래 하면 뭐 맨날 걸립니다만은 놀라지 마있어요. 서울이 20일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전쟁인데 병세이 전쟁인데. 그리고 선조는 한양 빼야 족구리고 어디로 가냐면 인민강 도망을 갔어요. 장마가 많이 돼서 장마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 일본 사람 뒤에 따라오고. 그러니까 물고기 그때 정자가 하나 지나면 있어요. 정자. 그래서 그 정자가 불 질러가지고 도망을 끌어갔어요. 그러고는 선조가 여기 2주까지 일본 사람 잡히면 죽겠지고 도망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 2주간 남은 거 금방에 보고 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황해죠. 너는 오지 말고 지켜. 황해가 임금 아닌 임금의 역할을 하면서 임난을 치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이 됐다고. 형제이 됐으면 황해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선조가 의심이 많고 황해는 오직 내가 중국에서 군모로 잡히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지를 굳히고 임난을 평정을 하고 해서 이제 임금이 되려고 하니까 궁급하다. 놔두질 않아. 적어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광해군을 아주 나쁜 걸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광해군은 화가 없습니까? 그때 그분을 도와준 사람이 가야에 가면 내양 정의용 선생입니다. 남명 제자죠. 그분이 북인 영수가 돼가지고 황해군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했는데 배모 탑재는 사건을 지켜가지고 황해군도 내암도 역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죠? 저는 앉으면 사람들이 이재명이 잡아야 된다 뭐 한다 뭐 귀가 아파요. 귀가. 저는 그 소리 잘 안 듣고 그렇게 하면 하고 그게 더 좋은데 정치는 어쨌든 전쟁입니다. 전쟁. 어제 아래 그 뉴스 보니까 바이든이 그 영광도 저하고 나가 비슷한데 우크라이나 갔더라고. 봐가지고 대통령 만나. 그리고 그 정치가 어떤 장면에는 쇼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정치 싸움 안 한 역사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내가 이제 악연이라고 하는 거 그런 악연이 자꾸 외쳐져 가지고 저거는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기는 한 끝날 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이제 인륜 도덕이 필요한데 이제 도덕도 아까 우리 군인이 얘기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도덕 윤리의 본산이 어딥니까?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육의 본산이 경상도지. 그런데 많이 발전된 거는 전라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전라도에. 거기도 가면은 맨날 뭐 북인이다 남인이다 오리도 소리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 좁은 터 안에서도 싸우는데 그뿐입니까?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신라가 어려울 때
후백제, 후고구려 전부 다 어딥니까? 다 신라 주민들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네, 저이 싸움은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 기쁨, 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지진에 참담을 당한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려운데, 그거는 천대지변인데, 그건 사람이 폭격한 건 아니고, 땅이 기만들었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나가다 이제 교회만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저는 늘 누가 김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막 한번 찢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 저 유럽 터키까지 내려가가지고 전 세계를 찢어들었습니다. 지금 몽골 제대로 못 살거든요. 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나라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알렉산더는 반대로 또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안 흔들었습니까? 중국이 저 사람들, 지금 저 사람이 유구화치라고 하는 몽골족이 평정했습니다. 거기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근데 이 시리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양에 있는 우리 조선, 이건 전부 우리 속국이다. 우리나라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각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교라고 하는 거, 중국의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족 500년을 건국을 해서 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유교를 장렬해서 유교를 억구숭유 정책을 해서 500년 이어왔는데 마지막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과정,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좀 이런 얘기는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데 우리는 저기 노인네가 나오면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저보고 학장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절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도 한 번이라도 다른 말을 하고 각성을 하는 것도 우리의 내가 학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한 번쯤이라도 들어줘야 할 책임도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좀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것도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좋고 다 좋아요. 저는 노래 이제 잘합니다. 노래 하나 하고 갈게. 어제 그 구조가 듣고 또 아파가지고 저도 눕고 하는데 그립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전화 옵니다. 멀리서 있는 친구들이 잘 있나? 운동들이 반갑다. 운동들이 건강이 좋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저 주변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고령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외계에 나간 친구들만이 다문 소식이 오는데 그 소식을 받으면 죽었거든요. 아프다는 거. 그런 전화가 오고 그 외에 전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봄이 오니까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 친구들 중에 말 못한 친구들 안 있습니까? 감이 잡힙니까? 말 못한 친구. 맨날 내일 생각 안 납니까? 나도. 근데 저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표현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경남택시 선령 시살이 우리 저는 저 암내 방촌 있죠. 저 해천 저기 저 낭만을 빌려준 장소입니다. 친구들하고 어려가지고 기동 해가면서 그 가서 노래 부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기다 부르고 눈 오는 날은 뭐 춤도 모르겠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해갔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때 이제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온 산을 휘저고 다녀도 거기고 진정도 없어요. 그 친구들 모이면 산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동상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 반도하면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 옛 친구, 옛 동산인가? 아시죠? 아십니까? 같이 부르면 더 좋고. 동산 아지랑이 알지 꽃피고 꽃 땡기고 놀듯 내 친구 생각난다 꽃이 절거리고 동산에 올라서면 놀던 마이 외롭고 긴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나를 버린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미래에 젖어서도 안 되고 현실을 중시하는 시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유교도 좋고 종교도 좋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내 생활을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하나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좋습니다. 종교도 좋습니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유교는 한국이니까 그렇고 기독교도 좋습니다.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종교나 모든 것들도 다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멀리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공존 하면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같이 불러가면서 즐기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아가는 시혜입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고 한 10분만 쉬다가 제가 한 10분 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사람 또 한꺼번에 많이 나가라고 그래 그래 서득거리 뭐라고 나무도 그래 따라가 하면서 나나 여러 개 거리 남을 때는 오늘 점심은 저희들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혹시 고기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생기는 게 오다. 그래 나도. 아니 그래서 뭐 기름 쓰는 숟가락이 없고 맛있게 내가 해놔. 그거 맛있다. 그래서 빡빡하게 하려면 내버리겠는데 양념을 다 이어드리고 그래 빡빡하게 아무리 짜봐가지고 나 기름장 그냥 다 삶은 거 양념만
양심이 있다. 비싼. 항상 집에 들어가지 하나님 이제 새 받았잖아. 저건 어떠세요? 얘는 내 언제 나를 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무슨 노래 같이 한번 하이소. 그거 아는 노래. 노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뭐 한 곡 하고 시작하시죠. 뭐 할까요? 학생님, 나의 살던 고향은 한답니다. 학생님이 같이 불러주셔야지 적합합니다. 근데 이 가곡 같은 거는 저희 학생님이 잘 부르십니다. 그럼 나의 살던 고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손뼉 쳐가면서 봄이니까 시연 넣으시죠.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밥이 긴 날에 붉고 꽃색을 가린 동네 그 속에서 노는 새가 그리 쏩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동네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 가에 고향도를 춤추는 동네 그 섬에서 울던 새가 그리 쏩니다. 어이구 반갑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좀 묵묵해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에 없는 국민학교 준교사가 돼가지고 저 남명 도시성전 출생기인 외토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거든요. 내가 노래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거 산수는 하겠더라고. 노래도 모르는데 뭐 교장선생님 너 어려움학과 가르쳐서는데 그때 봄입니다. 해는 추워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을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 어려운 게 제가 비유를 해서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저 강의를 끝일게요. 선조가 아까 내가 아주 무능한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선조가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일본 놈들 빼고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상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내가 정보에 의하면은 일본이 저기 보통 넣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거 하면 좋은 방법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정사 황윤기, 부사 김성희 두 분을 일본에 스파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특사를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두 어른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천년도 지혜를 쓴다고 지금 민주당, 국민당 이거 해가 하나 뽑아서 보는 게 그분들이다. 우리도 보냈어요. 그리 보냈는데 가보니까 과연 일본에 가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보니까 키도 적고 그런데도 아주 당차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은 그 수십만의 성입니다. 성. 거기는 전부 다 성 하나만 차지하고 지가 왕이다. 근데 그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 장악했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 성 일본서는 우리가 이거 못 산다. 어쨌든 조선을 치고 우리는 대륙으로 올라가야 돼. 그 사람도 아주 성령님이 있는 뿐이래. 그래가지고 군기를 모으고 정책을 그리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보니까 일본이 못 쳐들어오겠거든.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가서 임금에게 다른 말을 하자. 이래가지고 두 분이 돌아와서 그 선조가 그 일본 상황이 어떠노? 정사라는 황영길 선생이 일본 곧 쳐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에 있던 학봉 김성일 선생도 동조를 해놔놓고 단이 받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일본 이게 쳐들어옵니다. 괜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전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집니다. 이래가지고 선조가 택한 기 정사 황윤길 선생의 그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안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일본은 벌써 기독교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서구 문화가 돌아와가지고 뭐 성경도 보고 서구 문명 먼저 총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수십만 배가 부산포로 들어왔어요. 그때 경상도 감사가 누구냐면은 김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수. 그 안동김씨입니다. 김수가 부산에 가보니까 겁이 나거든. 새카매가 먼저 그 총을 땡기니까 땅 근데 소리만 나면 사람이 죽고.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참고 군사들을 부르니까 우리나라 군사는 명부를 보니까 다 죽고 없는 사람들만 명부에 있고 무기를 끄잡아내고 활은 줄 있고 창, 칼 다 녹져 있어요. 전쟁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수 이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이 낙동강이 쫓아와서 어디 가냐면 여기 그 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싸움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와보니 재밌거든. 전쟁도 안 치고 동네 부사 홍사연 선생이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루아침도 안 돼. 다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낙동을 타고 마구 올라와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백성들이 그것이 누구냐면 남명 조직 선생들의 제자들이 어령으로 일어납니다. 어령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박씨들 계십니까? 박씨. 박면호 선생. 박면호 선생이 아니고 홍장군. 박재우 선생. 저도 머리가 참 많이 비상한데 한번 이렇게 경도하고 있어. 박재우 선생.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켜가지고 가서 싸웠거든요. 가보니까 창고에는 전부 노비 쓰고 이런데 박재우 선생도 무슨 특별한 인식이 아니고 이제 지형 기물 그 지역은 자기들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시키 죽었다가 우리 공수 가면 저놈들 우리 잡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습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둬야 되는데 그 고을 군수가 지 허락 안 받았다고 곽재우를 또 잡았습니다. 나라 꼬리 그래요. 그래 곽재우 선생을 살려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쌍임 교수님 계십니까? 쌍임 안 계시네. 주규 오분 선생이 곽재우 선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곽재우 선생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일본군은 파죽지서로 올라왔는데 김수 선생은 그 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운봉군이 도망가는 군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일본 공신됐습니다. 이제 낙동강에서 올라가는데 고령이 오보니까 개포에 오니까 누가 있냐면은 하감 박정근 선생이라고 우부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송암 김면 선생이 치렀다고 실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감 박정근 선생이 됐어요. 와가지고 그걸 또 왜냐면 밑에 깔끔이 갖다 놔고 그 먹는 게 그 깊은데 그게 그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배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올라오면 자 땡기라 해가지고 땡기고 막 배가 보시고 던지고 그때 막 가서 기습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무게 무게 도시는 말겠지. 무게 전투인데 무게 전투도 대한 정영 선생이 성전을 사람이 이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게가 송암 김면 선생이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해가지고 막 다 적어놨어요. 그 집에서 나를 보석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그랬는데 이 임란이라고 하는 거 그 친년 전쟁 할 때에 제일 희생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살기 위한 건 살라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그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대기동문 한 적입니다. 그때가 싸움 잘 하는데 강쟁이 있어가지고 이순신 장군 옷을 삐끼삐었어요. 삐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동문이 뭐냐면은 아무 지축 없이 네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때 이 어른이 어디까지 오셨냐면은 초계에 와 계셨습니다. 초계. 합천 초계. 초계에 와 계시고 권율 장군이 초계에 계실 때 권율 장군이 이순신이 많이 감싸줬습니다. 그러다가 원균이 다 나이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나라에 우리 가지고 자수 홍대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많던 배 다 어디 가버리고 썩어 빠진 배 13척밖에 없습니다. 13척. 근데 이 이순신이 가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합니까? 수백 척 되는 배들이 다 없어지고 군사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바람이 떨어지고 이 어린이 맡아가지고 이제 자수용 죽은 포울력이라 돼가지고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는데 보니까 참 기가 찬지 않습니까? 그게 첫 싸움이 어딘가 하면은 율돌목 전투입니다. 그 진도하고 해남이가 나면은 뭐 해남이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우동 한번 가봤습니까? 이거는 물이 한 장마가 돼가지고 막 물지르면 그게 물이 세요. 그래서 울 소리 나다고 우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거기에 가서 이제 지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신들한테 신고를 하기는 신의 되는 배 12척이 있습니다. 이거 왜 싸우겠습니까? 이 소리는 아니고 배 12척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웁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주
해안이 있는 게 수백 척의 외선과 배 13척 가지고 그것도 군사들도 다 찍어지고 없는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나서가지고 군사들을 동결을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역사에는 12척인데 사실은 13척입니다. 근데 그 시험도 보고 완벽한 13척이 아니고 건물이고 부수진 게 12척하고 합쳐서 13척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전쟁을 치자버리고 군사가 옵니까? 안 따라오거든요. 여기는 배가 13척밖에 안 되고 저는 수백 척이 지금 올라오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말씀하셔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노리는 죽는다. 자기가 직접 대성공이 돼가지고 직접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싸우는 보니까 그 군사들이 12척의 군사들이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자기 이순신 장군이 직접 나와서 싸우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합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천연이 따라줬어요. 그 물들이 올라오는 물들이 어째가지고 바뀌었어요. 방향이 내려가지고 크게 이순신 장군 앞에 기적을 가지시는데 물론 이순신 장군도 싸우기는 싸우셨지만은 물이 큰 대목을 돼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이 어린이 마지막에 저 남해 노량 대첩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두 가지로 하는데 저는 또 살아봐야 이 정부가 나를 안 놔두겠다. 차라리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선을 맞은 게 좋다. 아들이 총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아들이 불러서 놔두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거든 아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노량에서 돌아가십니다. 정말 그 제가 이제 이 결론은 어려울 때에 정말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사고에서 그분이 살아온 큰 경험을 온 다하여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냥 가보니까 이재명이 잘 보여라고 하면 괜찮은데 기가 딱 나오는데 어쨌든 세월은 가고 나라 운명은 절대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대권자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절대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학생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세공을 맞았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건강도 나누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 때 혹시 물어보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 강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강의는 커피 한 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란봉투. 완전 좀 법인데 정의당에서 뭐 하는 게 있네. 네, 오늘 좋은 강의를 주신 우리 유병표 학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모든 강의는 끝나고 점심 저희들 비빔밥 준비했는데 앞쪽부터 비빔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학교 안 오시고 가방 못 받아가신 분은 식사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가방 드릴게요. 우리 신입생 분들도 사무실로 좀 오십시오. 하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저쪽에 옆에 가만히 놓으랬어.
나도 괜찮아. 못 생긴다. 요래 요래 지었고. 까마가 백물이 없으면 내좀 해. 나가 시댕겨 버려. 먼지도 닦아가고 요거만 재미다 담아주고 하다 보니 막 찰지가지고 떨어지질 않아도 그래 요만치 주고 그래 오그라기 담아가고 요만치 주고 금방 지가 아니 나는 지난해 그래 원번대기
고기 딱 맞아요. 엄마 엠고. 국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세요.